안녕하세요. 유한타에서 통신 담당하는 이승웅입니다. 통신의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해서 자료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에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통신업에 대한 뷰를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24년 내년에 대한 연간 전망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의 20년간 통신업의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보면은 크게는 이제 사이클을 4개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개 구간 중에 왼쪽에 있는 차트 2개가 이제 상승 구간을 나타냈었는데, 이 상승했던 시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무선 통신이 이제 성장을 했던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고요. 밑에 그림 4번을 보시게 되면은 4G가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고, 이 스마트폰의 폼팩터의 변화가 결국은 문자와 전화 중심의 요금제에서 데이터가 얹어지면서 통신이 확장됐던 구간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리해 보면은 통신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에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AI로 인해서 통신업이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통신업이 AI에 대한 접근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통신업 자체가 통신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멈추면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 비통신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AI도 또 비통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통신업이 AI에 접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좀 버티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버티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통신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통신업을 확장시키고 통신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신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의 사업에서의 AI를 좀 적용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터널적으로 이 AI를 적용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거나 아니라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화시키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AICC라고 부르는 이제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 콜센터 같은 경우가 AI 적용을 통해서 상담원의 효율성을 20-30% 올리는 게 지금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G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제 향후에는 좀 고도화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음영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망구성이 점점 복잡해질 텐데, 여기서 AI를 통한 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가 이 AI를 가지고 외부적인 확장보다는 내부적인 확장을 일단 우선시하고요.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 이외의 것들은 이제 외부와의 제휴를 통해서 좀 확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자체가 내부의 내재적인 좀 사업의 확장과 이제 비용 효율화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AI가 어떻게 통신사한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I인데, 이 AI 중에서도 GPT-3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핫해졌었잖아요. 이 GPT-3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3월에 나온 GPT-4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풋이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영상으로 확장이 됐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영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GPT-3와 4는 거의 50배 가까운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 AI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을 할 거냐를 봤을 때 영상과 이미지, 오디오 쪽에서 크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AI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3G와 4G 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G에서도 스마트폰이 나오긴 했었지만 3G는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의 웹사이트 서비스가 이제 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4G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동영상 스트리밍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킬러 콘텐츠가 나오고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통신의 무선 서비스 수익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AI로 인해서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이 AI의 적용이 확대가 된다면은 데이터 트래픽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은 점점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통해서 GPT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놔두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GPT에 대한 사용이 데이터가 통신망을 거쳐서 미국의 서버로 갔었고요. 서버에서 처리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아웃풋이 나왔던 구조였는데 이 AI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으로 확장이 됐었고요. 유럽에 이어서 최근에 여름에는 일본까지 데이터 센터를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AI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산업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6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게 통신사이고요. 이 통신사가 계속해서 국내에서의 데이터 센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도 보더라도 향후에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의 증가의 90% 이상이 CSP,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수요를 따라가는 거는 27년까지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올라가겠지만 28년 이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계속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관점은 수도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전체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공공을 제외한 민간 같은 경우는 76%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CSP, 그러니까 메인 고객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선호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좀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이 수도권에 설립 예정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전체 600개가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40개만 좀 적게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Q는 당연히 증가를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P의 주도권은 결국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수나 이제 용량 기준으로도 거의 90% 가까운 양이 수도권에 좀 몰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통신사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센터의 전체 용량 기준으로 한 460메가와트 정도를 갖고 있고요. 26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이 460메가와트에서 750메가와트까지도 좀 증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통신사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걸 추정을 해본다면은 통신사가 2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매년 연매출이 한 2조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뭐냐면은 LG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신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매출이 분기당 한 7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데이터 센터 용량이 100메가와트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메가와트당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분기 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SK 브로드밴드가 분기당 8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메가와트당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연간 한 3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캐파 기준으로 450메가와트를 곱하기 30억을 하게 된다면은 100% 가동률이 들어갔을 때 한 1.2조 정도의 연매출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26년쯤에 750메가와트가 확충이 되게 된다면은 연매출이 최소 한 2조 원 이상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Q의 성장만 계산을 한 거고요. P의 상승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통신사가 기업회선 그러니까 B2B로 벌어들인 돈이 연간 한 4에서 4.5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2조 원 정도의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좀 생겼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양적 성장에서의 IoT 부분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100% 넘어서면서 성장이 거의 멈춘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IoT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급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IoT 같은 경우는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 좀 기대하는 부분은 세컨 디바이스 쪽이고요. 세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G가 지금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4G가 빠르게 성장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개인이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UCC를 유튜브가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킬러 콘텐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공급이 가능한 생산자가 나타났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타났고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타나면서 4G에서 킬러 콘텐츠가 동영상 스트리밍이 됐다라는 점을 감을 한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폰을 등장시키면서 그런 시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전 프로가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좀 기대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기대하는 이유 자체는 아이폰이 예전부터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2부터 라이다 스캐너를 달아서 나오면서 휴대폰 자체에서 AR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다져놨고요. 이번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면서 공간 비디오 촬영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아이폰을 통해서 3D 컨텐츠를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한 가지고 내년에 비전 프로가 출시되면은 이걸 통해서 3D 비디오를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AR과 VR 같은 MR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좀 부상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컨 디바이스 부분에서는 기대값이고요. IoT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성장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IoT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2029년에서 30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IoT 회선수가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 기반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의 한계는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IoT 같은 경우는 인구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IoT의 성장은 4G가 주도를 할 것 같고요. 이 4G가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끝내고 나면은 B2C 단에서 6G로 넘어가는 시점에 B2B가 이제 5G 적용을 통해서 양적 성장을 이뤄냈던 4G에 이어서 5G 때는 질적 성장을 좀 이루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IoT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고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통신사가 얼마를 벌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커넥티드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증 속도가 연간 150에서 170만 정도를 순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IoT에서 커넥티드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600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0만을 20%로 역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셀룰러 IoT 회선이 한 1억 회선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억 회선을 기반으로 IoT의 ARPU를 1,000원에서 10,000원의 레인지로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통신사가 연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규모는 중간값인 5,000원을 적용을 했을 때 한 3조 원 정도를 매년 연간 매출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ARPU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IoT 자체가 질적 성장을 하게 된다면 ARPU가 상승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RPU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8조까지도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통신 3사가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을 통해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3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oT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3조에서 8조 정도의 새로운 매출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10에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통신에서의 가장 큰 시장에서 고민점은 5G 전환 이후에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 5G의 전환이 끝난 이후에도 IoT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결국 비용 효율화가 있습니다. 5G 전환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이 5G 유입에 따라서 탑라인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와 비슷한 4% 중반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이제 캐펙스의 투입 자체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마케팅비에 있는 것 같고요. 마케팅비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크게 감소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내년쯤이면 감소보다는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내년을 보더라도 마케팅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부터 마케팅비의 안분 인식이 22년에 투입했던 비용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23년이 22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적게 좀 지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22년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케팅비가 내년에도 좀 감소하는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G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탑라인 성장과 비용 효율화 효과가 계속되면서 내년에도 4% 중반대 이익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성장이 확인이 됐고, 내년에도 4% 중반대 이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은 배당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의 기반이 결국 이익의 성장에 좀 기반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통신 3사가 크게 이익률에 대해서 이익 성장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배당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회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 자체는 배당에서의 차별화가 없다면은 이 이외의 주주 환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올해부터 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카드 지분이 하나금융 지주 지분을 바뀌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배당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에서 1,500억 정도의 배당금이 매년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현금 배당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가능하게 될 거고, 이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 배당금 수익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사가 이제 배당과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차별화가 없다라면은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SK텔레콤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